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해. 지도성론, 지도성 이론의 발달, 흐름. 1. 특성론. 지도성은 천부적인 개인의 재능이므로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질과 특성에 초점을 둔다. 2. 행위론. 효과적인 지도자와 비효과적인 지도자의 과업 행위와 인허 행위를 비교하여 성공적인 지도성의 행위 규명에 초점을 둔다. 3. 상황론. 상황에 따른 지도성의 유형 규명에 초점을 둔다. 4. 뉴 리더십 이론. 변혁적, 카리스마적, 초우량적, 슈퍼 리더십. 문화적, 도덕적, 분산적 지도성 등이 있다. 1. 지도성 특성론. 리더십과 관련된 인간 특성을 재능, 성취, 성취감, 참여, 지위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2. 지도성 행위론. 헬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구조성과 배려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도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조성이란 과업을 중시하는 정도인데 지도자가 과업을 조직하고 설정 배당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 행위를 뜻한다. 구조성, 과업 중심. 구조성은 지도자가 조직 수행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과업을 조직하고 설정 배당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 수행을 촉진하는 행위이다. 구조성 중심의 지도자는 구성원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임무를 배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처리 방법과 절차를 확립하며 결실을 보기 위해 일을 추진한다. 배려성, 인간관계 행위, 인화 행위. 배려성이란 지도자가 존경, 신뢰, 온화, 지원, 집단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배려성 중심의 지도자는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친절하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취급한다. 3. 상황적 지도성론, 거래적 지도성. 상황적 지도성 이론들은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지도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론에서의 상황이란 구성원의 성숙도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직무 성숙도, 즉 직무 수행 능력과 심리적인 성숙, 즉 직원들의 일에 대한 동기, 일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다.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 높고 낮음과 심리적인 성숙이 높고 낮음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생기는데 직원들의 동기가 낮고 능력이 낮을 때는 높은 과업 행위와 인화 행위를 하는 지도성 유형인 지시형이 가장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동기는 높지만 능력이 낮을 때는 관계성 행위도 높이고 과업 행위도 높이는 지도형, 즉 설득형이 가장 적합하다. 직원들의 능력은 높으나 동기가 낮을 때에는 과업 행위는 낮추고 관계성 행위를 높이는 지원형, 참여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높은 동기와 높은 능력을 가질 때는 과업 행위를 낮추고 관계성 행위도 낮추는 위임형이 가장 적절하다. 새로운 지도성 이론들. 1. 바스에 의해 제시된 변혁적 지도성. 변혁적이란 변화를 지향한다는 뜻인데 급변하는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과 조직을 변화시켜 구성원의 행복과 조직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황적 지도성을 극복하는 것인데 상황에 맞추어 지도성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특성과 행동 스타일에 맞도록 상황 자체를 변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상황적 지도성은 거래적 지도성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래적 지도성이란 보상을 통해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계획한 것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변혁적 지도성의 초점은 고차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차적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에서 존경 욕구 이상을 의미한다. 변혁적 지도성의 핵심 요소. 1.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지도자가 높은 기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여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어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2. 영감적 동기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과업이 달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갖도록 하며 비전을 공유하도록 구성원을 동기화한다. 3. 지적인 자극.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들을 재구조화하며 종래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유도한다. 4. 개별적인 배려. 성취하고 성장하려는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만들어 구성원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모색하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분산적 지도성. 급변하는 사회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과제를 지도자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지도성. 구성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전문성을 기초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학습한 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 학습 결과를 공유하여 완성된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3. 슈퍼 리더십.
한국어로 초의량적 지도성. 이는 지도자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즉,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4. 카리스마적 지도성. 앞서 다룬 변혁적 지도성에 포함된 개념으로서 지도자가 인간 존중에 토대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 즉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들에게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5. 리더십 대응 상황. 리더십 대응 상황이란 리더십이 필요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높은 직무 수준을 갖고 있고 과업이 구조화되고 절차가 존재하며 조직은 역할과 절차가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리더십 억제 상황이란 리더십의 영향력이 없는 경우인데 지도자가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상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조직론.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공식 조직이란 조직표, 기구표상의 조직을 의미하며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에 근거한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 비공식 조직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집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타벌을 조성하고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며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킨다는 역기능도 있다.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조직의 구조면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관료제의 특징은 분업화, 권위의 위계, 규정과 규칙, 몰 인정성, 경력 지향이 있다.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어 전문성이 높아지나 권태감이 늘 수 있고 권위가 위계화되어 있어서 업무의 조정이 원활하나 의사소통이 경직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규칙과 규정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이룰 수 있으나 규칙과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동조과잉, 즉 목표 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몰 인정성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경력이 중시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충성심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실력보다 경력을 중시하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조직의 유형. 파슨스는 조직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학교는 체제의 문화 유형을 유지하는 유형유지 조직에 속하며 이와 같은 또 다른 조직의 예로 대학교, 교회, 박물관 등이 있다. 블라와 스캇은 1차적 수혜자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였는데 학교는 1차적 수혜자가 조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반 대중인 봉사조직에 속하고 봉사조직에 속하는 또 다른 예로 병원, 형무소, 정신건강진료소 등이 있다. 카얼스는 조직과 고객이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봉사조직을 또다시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객도 참여 결정권이 있는 조직을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야생조직이라 하며 사립학교, 개인병원, 공공복지기관 등이 있다. 조직에서 고객을 선택할 수도 없고 고객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을 사육조직이라 하는데 외부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존립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온상조직이라고도 불리며 공립학교, 정신병원, 형무소 등이 이에 속한다. 에치오니의 수능조직. 수능이란 지도자가 행사하는 권력과 구성원의 참여 수준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지도자가 강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구성원들이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강제적 조직에서는 부하 직원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제재나 위협을 사용하기도 한다. 형무소와 정신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공리조직은 주로 임금이나 성과급, 유급휴가, 작업조건 등과 같은 물질적, 금전적 대가를 늘리거나 줄여 구성원들의 타산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조직을 말한다. 공장, 일반회사, 농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규범조직이란 지도자가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나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일체감과 같이 내재적이며 상징적인 보상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높은 헌신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이다. 종교단체, 종합병원, 전문직 단체, 공립학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학교 조직의 특성. 학교는 전문적 관료제이다. 전문적 특성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아 자율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교직 윤리가 요구된다. 학교의 관료제적 특성으로 첫째, 교무분장 조직이 계층화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로 구성원들의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화시키고 이러한 상하의 위계에 따라 권한과 직위를 배분하고 있다. 둘째, 교사 자격증 제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 분업화에 해당한다. 셋째, 규정을 통한 행동 규제. 규칙과 규정. 업무의 수행 및 운영 절차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무지침, 내규, 업무 편람 등을 규정하여 교직원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넷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 경력의 중시. 다섯째, 신분과 정년의 보장 등이 있다. 학교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학교의 목표는 불분명한데 예를 들어 6대 역량이나 창의성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황 분석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목표를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모두 모여 세운 후 세부 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을 세운다. 학교는 불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협력학습을 통해 오히려 협동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매해 바뀌는 유동적인 참여가 일어난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가 가진 장기계획, 비전을 확립해두고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웨이크의 이완조직, 이완 또는 느슨한 결합이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채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서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각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의 하위 체제나 활동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완 결합 체제로서의 학교의 특성 1. 과업과 활동이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교의 단위 부서들은 분리되어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은 매우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교실에서는 교사들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2. 한 부분의 성공이나 실패가 다른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다. 즉, 교사는 독립성을 갖는다. 3. 직무 수행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완 조직의 운영 원리. 감독과 통제는 갈등과 형식주의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신뢰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비전을 공유하고 변혁적 지도성, 슈퍼 리더십, 분산적 지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이중 조직이다. 교수 학습 지도는 이완 조직으로서 행정관리는 관료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를 학습 조직으로 보려는 관점은 조직관리 방식을 통해 교사들을 변화시키려는 기존의 조직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변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즉,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전문성의 토대에 팀을 구성한 후 팀별 학습을 하고 네트워크로 시스템을 연결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풍토. 학교 풍토란 교장과 교사 또는 교사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학교의 분위기, 가치관, 신념 등을 말한다. 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행동 특성에는 일탈성, 장애성, 사기, 친밀이 있으며 교장의 행동 특성으로 냉담성, 생산 강조, 추진성, 배려성이 있다. 교사가 낮은 일탈성, 낮은 장애성, 높은 사기, 보통의 친밀성을 갖고 교장이 낮은 냉담성, 낮은 생산성 강조, 높은 배려, 높은 추진성을 가질 때 개방적인 풍토가 되고 개방적인 풍토에서 교장이 보통의 배려와 추진성을 가지게 되면 자율적인 풍토가 된다. 교장의 행동 특성이 높은 생산 강조, 높은 냉담성, 낮은 배려성이라면 교사들은 높은 장애성, 낮은 친밀성, 낮은 일탈성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풍토를 통제적 풍토라고 한다. 교사들이 높은 친밀성, 높은 배려성을 갖고 교장이 낮은 생산 강조, 낮은 냉담성, 보통의 사기를 가지고 있으면 친교적 풍토가 형성된다. 호우와 클러버는 학교장의 행동 특성을 지원적, 지시적, 제한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원적 행동이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지시적 행동은 사소한 활동까지 통제하는 것, 제한적 행동은 잡무를 강조하고 지나친 회의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행동 특성은 단체적, 친밀한 행동, 일탈적 행동으로 나뉘었는데 단체적 행동, 즉 동료적 행동이란 교사 간에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친밀한 행동은 교사 간의 결속력이 높은 것을 말한다. 일탈적 행동은 공동의 목표의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교장이 지원적 행동을 보인다면 개방적이고 지시적이거나 제한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폐쇄적이다. 교사들이 단체적 행동 또는 친밀한 행동을 보인다면 개방적이고 일탈적, 즉 격리적 행동을 보인다면 폐쇄적이다. 교사와 교장이 모두 개방적이면 개방풍토, 교사는 개방적인데 교장은 폐쇄적이면 몰입풍토, 교사들은 폐쇄적인데 교장이 개방적이면 일탈풍토, 교사와 교장 모두 폐쇄적인 학교 분위기를 폐쇄풍토라고 한다. 교사의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교육과정을 공동 연구하고 개발, 실행, 성찰하거나 수업을 개방하여 공동 성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교사 입장에서 수업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여 수업 효율성이 상승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배움이 촉진되어 학업 성취 향상에 기여될 수 있으며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